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 여태까지 했는데 오늘 하고 있는 며칠 동안 몇 번을 걸쳐가지고 이제 창조하시는 우리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로 뭐죠?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얘기 하기 전에 과학에 대한 얘기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노아홍수, 사실 영어로는 노아홍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영어로 제네시스 플러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창세기 홍수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노아가 노아홍수 일으킨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이 이 노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서 그러네요. 자, 우리 노아홍수 얘기하기 전에 우리 과학에 대한 얘기 좀 하겠는데, 과학을 우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험과학. 자, 우리 실험과학이라는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화학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DNA 구조 조사하고 세포 분열 조사하고 이런 것들, 또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뭐냐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험과학. 자, 실험과학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과학입니다.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과학 중에 다른 하나의 과학이 되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과학. 우리 역사과학은 뭐냐면 실험과학하고 똑같은 건 내 손 안에 이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건데요. 자,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레이저 포인터처럼 내 연구의 대상이 있는데 이걸 조작하고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조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사건 현장에 시체 앞에 이제 형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형사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이 시체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형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과거 사실 아니에요. 범인을 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바로 뭐냐? 역사과학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시체는 죽은 자는 뭐라고요? 네, 말이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형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정수사는 대표적인 역사과학의 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탐정이 나면 형사라면 이제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네? 아니, 목격자는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형사가 범인이 등장 안 하니까 지금 여기 형사가 온 거죠? 네. 누가 등장하면 정말 반가울까요? 바로 목격자 증인입니다. 증인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도망가다 칼을 어디다 숨겨놓고 갔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과학은 과거에 반드시 있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바로 뭐냐면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떤가요? 이건 뭐 너무나 기쁜 거죠. 거기 동물을 만난 거니까. 자, 그러면 역사과학은 가능성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13번, 제가 여러분 기록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강의를 13번 하는 게 한교회에서 제 기록인데, 제가 13번 동안 하는 모든 얘기가 뭐냐면 실험과학이 아니라 역사과학의 분야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말을 안 해요. 어제 보셨죠? 두개골들 말을 해요, 안 해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역사과학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면 반갑다.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요? 어제 나왔죠? 셜록 홈즈입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읽어보셨어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전권 60권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네,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셜록 홈즈 읽으면 꼭 등장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범인은 안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탐정소설 증인 등장하면 소설 진행되겠어요? 뭐, 증인이 뭐가 필요가, 명탐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끝인 겁니다. 이거는 탐정 소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은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역사과학을 하는데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자신이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드디어 우리 앞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자, 역사과학의 현장 앞에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증인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 채택할까요, 말까요? 네? 자, 여러분이 형사라면 증인이라고 누가 왔는데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증인이 왔는데 저리 가라고 하는 형사 없죠? 제가 우리 탐정과 세미나 할 때 가끔씩 이런 거 좀 경험합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화성 얘기하고 범인 얘기라고 나왔잖아요? 얘기 들을 때 잘 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성경 읽으려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러 번 경험해요. 자, 이분들 왜 나가는지 아세요? 아, 이제 과학 얘기 끝났구나.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있는 성경 얘기하려는구나. 성경에다 껴맞추려는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가끔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역사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학은 여러분, 증인이 나온 이상 채택하는 게 정상인가요?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드디어 뭐예요? 증인이라는 분이 나왔죠? 친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탐정소설처럼. 인생을 여러분, 현실처럼 사세요. 현실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다? 증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큰 곳을 가라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걸 해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런 말이라고 신발이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채택 안 하고 알려고 그러는 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간단하게 숫자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 동물들을 봤죠? 이 진화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증인 없이.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언제까지 왔다고요? 처음 위주하고 종류대로 창조했죠? 맞습니까? 자, 이 증인을 채택하고 동물들을 본 거예요. 결국 이 얘기예요. 증인 없이 내가 혼자 깨달을 것이냐? 역사과학을. 증인이라고 하는 분, 이분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채택하고 보니까 너무나 쉽죠? 종류대로 맞아요? 틀려요? 네, 정확하게 맞잖아요. 기린을 보니까 기린이 목이 왜 길다고요? 엄마 아빠 목 길어서 긴 거 맞잖아요. 처음부터 그분이 기린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린으로. 자, 사람들을 본 겁니다. 사람들을 봤더니 여러분 중간 단계 없죠? 맞습니까? 다스리고 있죠? 우리 정말 다르죠? 여러분, 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찾아낸 게 바로 뭐예요? 원숭이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과거를 아는데 이 문제가 중요해. 증인을 만나냐? 안 만나냐?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네. 인생을 여러분, 현실처럼 살아야 돼요. 증인이 등장해서, 증인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손에 그분이 말씀하신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를 알고 싶은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누굴 만난 거예요? 이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강백이에요. 드디어 증인을 만난다. 자, 이제 노아 홍수를 하는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가져왔는데 쓸어버렸다고 그랬죠? 자, 이제 쓸어버리는 과정,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 잊어버렸는데, 이제부터 이 앞에 부분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자,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거 진짜 증인이네. 그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를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7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에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 걸린 거예요. 자,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에 그친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이 차게 됐는데 떠다니던 강주가 물이 강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걸렸죠? 어디에 걸렸어요? 아라라산에 걸린 게 7월 17일입니다. 물이 더 강했어요.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하고 개들기 1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날려보냅니다. 어떤 간격으로?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주일간. 네. 자, 여기 이제 우주의 기원할 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2월 27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수에 나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죠?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노아 홍수 전기라고 합니다. 자, 물이 또 감하고 말았을 때가 있겠죠? 자,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와 후기를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 다룰 거예요. 대기씨가 전기만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전기만 다루고 후기는 내일 모레 이제 새벽에도 다루는 겁니다. 자,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과정, 우리 전기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물이 비가 많이 와있을 때 물이 찬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잠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는 물이 땅에 넘치면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면 높은 데서 낮은 빨리 성형을 찾죠. 낮은 곳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가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다. 물로 다 덮여야 돼요.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홍수로 번역했고 영어로도 이제 플러드 홍수 맞아요. 자, 근데 특별한 단어를 하나 썼는데 히브리 말로.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마뿔. 자, 마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뿔이라는 단어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마뿔을 쓰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물어보면 안에 보면 그냥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엄청난 격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격변. 자,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일지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 홍수가 이렇다 얘기해요. 뭐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요? 땅과 함께, 물과 함께가 아니라 뭐예요? 땅에. 자, 홍수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뭐를 저주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뭐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일지가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땅이란 단어가 약 40번이 등장합니다. 계속 한 절 걸러서 뭐예요? 땅 얘기했다. 자,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끝난 다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무지개에 보여주시죠. 그때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이게 맞불, 우리 말은 맞불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을 멸할 홍수도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멸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디스트로이예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를 파멸시킨? 땅을 파멸시킨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땅. 자, 노아 홍수 시작할 때부터 자, 우리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날에 여러분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안에서 보니까 뭐예요?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면서 격변적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화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터진 격변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잔잔한 홍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 저는 LA 때문에 경험해 왔습니다. 이 지진입니다, 지진. 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집들이 무너지죠, 그죠? 집들이 왜 무너질까요?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죠? 자, 근데 그거는 약할 때고, 진짜 강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원래 흙이랑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 진동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흙들이 들떠요. 아시겠어요? 들뜨니까 서로 만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잊어버려가지고 이 전체가 뭐처럼 행동하냐면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토양 액화라고 합니다. 자, 이거로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기초가 다 흐느흐느해지니까. 자, 이런 것들 지금 니가다 지질 때 토양 액화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으니까 땅들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흙들이 만들어지고 돌들이 부서지는 사건인 거 아시겠죠? 자, 이게 이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그 물들이 맑은 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흙탕물이겠죠, 그죠? 자, 그때 물은 잔잔한 홍수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안 홍수는 잠겼는데 막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마치 뭐예요?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쓰나미 아니에요, 쓰나미.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쓰나미를 보면
자, 왼쪽에 우리 칠레 보이죠? 칠레. 보이세요? 대한민국 찾으셨어요? 세계 지도표만 한국부터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칠레에서 1960년에 9.5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여태까지 지진기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대의 지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지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일본까지 가는데 22시간 걸렸습니다. 시속 840km. 자, 840km는 무슨 속도인지 아세요? 비행기 속도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여러분 이때 140명 죽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9.1도. 그때 여러분 3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네. 비행기 속도였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가 어디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단 하루 만에 전 세계가 다 여러분 홍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품의 생명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어떻을까? 홍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데 지질학 얘기 이제부터 할 겁니다. 두 가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엄청난 흙들이 만들어지는 거. 토양에 가지셨어요? 그다음에 쓰나미. 일단 머릿속에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들을 남겨놨겠죠?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화석 얘기를 했는데, 자, 화석을 보면 여러분, 이 물고기부터 하겠어요. 물고기 잘 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만화가 나면 갑자기 깊어지죠. 네. 죽으면 여러분, 작은 물고기들 다 잡아먹고, 박테리아가 분해돼가지고 형체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 예외가 없어요. 아가미, 등뼈, 지느러미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죠.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고기가 잘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흙이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죠? 네. 적어도 여러분, 이 흙의 속도는 뭐보다는 빨라야 될까요? 당연히 물고기보다 빨라야 되겠죠. 흙의 양도 조금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나가겠죠? 흙의 양도 어때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바로 뭐가 되냐면 화석으로 변한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목포 바닷가잖아요. 자, 물고기 죽으면 어때요?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썩기 전에 갑자기 매몰돼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제 사무실에 100마리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그랜드 캐년 우리 투어를 가면은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여러분 한 15불, 20불밖에 안 해요. 가짜가 없어요. 왜? 가짜 만드시니 진짜 파는 게 더 쉬우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물고기도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 당한 거. 하여간 이거 뭐예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먹자마자 당한 거. 하여간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조개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침 시장에서 파는 거 같잖아요. 화석인지 살아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지금 시장에서 파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조개들은 내가 죽는다 알고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이걸 벌리고 죽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화석이 아니라 조개국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따 먹을 벌리고 있죠? 원래 조개가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 이러고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화석들의 조개 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을 담은 채로 발견해요. 여러분 목포에서 잘 알죠? 바닷가 가보세요. 조개들 다 낮잠으로 다니죠. 죽은 다음에 그런 거예요. 화석의 조개 대부분은 입을 담은 채로 발견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악소리도 낼 새가 없이 갑작스럽게 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직접 담은 겁니다. 여기 햄머에 보면 이 망치에 써있잖아요. 제만리. 이게 제 햄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입 담은 것만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대학 쪽의 화석들이 입을 다 담고 있었어요.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조개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 수백억이 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랜드 캐년 지역에 가면은 이 콜로라도 고원이죠. 거기 가면 앵무조개라고 하는 기다란 조개 화석이 있습니다. 약 10억 구 정도는 있을 것 같이 보여요. 10억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다른 국가지 합치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개 화석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 조개가 자연사였다면 우리 죽을 때 나 머리 손톱으로
돌리는 거다 부부줄까요? 바로 뭐예요? 아까 이게 저착륙이죠? 이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배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 저착륙, 이 흙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가 돼야지 이 정도 배열을 만들까? 계산을 해봤어요. 실험을 통해가지고 해봤더니 적어도 이런 흙을 우리가 저착륙이라고 그러는데 속도가 초속 7m는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밀물과설물도 어떤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 만든 경우는 없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쓰나미와 같은 사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경험했던 칠레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본 쓰나미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성 만든 경우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흙이 있어야죠. 바로 뭐예요? 엄청난 지진에 의한 토양의 화. 네? 물만 가지고 안 돼. 이 두 가정을 경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네? 개화석도 있고 말이에요. 네? 계곡이 확 짜부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화석들은 다 어디 있냐? 다른 데는 없어요. 모두 이 퇴적 지층 속에만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퇴적암 그러면 이 지층 보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니언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은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만 우리 한반도 3배입니다. 한눈에 보일까요? 보일까요? 자, 캐니언이라는 건 협곡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협곡의 깊이가 1.8km예요. 협곡의 길이가 얼마냐면 45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거기 가면은 이 협곡 때문에 그 지층들이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분 화석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알게 해도 이 지층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지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지층, 아직까지 그렇게 배워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흙들이 어떻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됐다고 배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틀렸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는 이 표행한 지층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실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제 실행한 시험인데 이게 뭐냐면 이 줄리앙이라는 교수가 이제 입자가 굴러가는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비커에다가 굵은 흙과 고운 흙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유낙하 시킨 거예요. 자, 이런 굵은 흙과 고운 흙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굵은 거? 그렇지, 똑같이 떨어지겠죠? 사랑의 그게 정말 우리 애들 되게 원래 이거 막 의견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핀셋을 고르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떨어진 다음에 어때요? 쌓이기 시작하죠. 쌓이기 시작할 때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러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곳과 고운 게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쪽에 반은 볼링공을 들이고 이쪽에 반은 골프공을 들였다. 아셨어요? 기타에서 같이 굴리는 거 이런 어느 게 먼저 굴러갈 것 같았어요? 볼링공이 먼저 굴러가요. 한 바퀴 굴러갈 때 골프공 어때야 돼? 열심히 쫓아가야 되잖아. 맞습니까? 또 볼링공 웬만한데 그냥 들고 나가겠죠? 근데 골프공은 어떨까요?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골프공과 볼링공이 나누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굴러가는 패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수가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지질학 교수입니다. 주리앙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지금 설명하는 거 지금 뭐냐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자, 이들이 쌓일 때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뚜렷하게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실험을 바로 이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물을 같이 썼어요, 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물 속에다가 말이에요, 흙들을 집어넣어요. 흙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 같이 나오겠지만,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뉘겠죠? 입자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면서 발음을 만들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층을 바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는 지층은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탕류란 말 아시죠? 탕류.
자, 탕류인데 지금 흙들이 어디로 올라가? 밑에서 오르죠? 맞아요? 자, 중력에서 밑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걸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탕류. 자, 이거 별거 다 배우죠? 우리 교회에서. 네, 저런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로 지질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T1, T2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T1, T2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예전에는 저를 보세요. 밑에 있는 지층은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쌓이고 쌓였으니까 위에 있는 지층은 어떻게 해?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어도 지금 외로운 쪽 오른쪽 끝에 보세요. 맨 밑에 아직 지층이 안 만들어졌죠? 근데 이미 위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다고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맞아요? 그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 만들어지고 근원지에서 멀면 어떤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은 지층 속에 있어요. 그죠? 즉 밑에서 발견된다고 먼저 살던 화석이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발견된다고 뭐예요? 나중에 살던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둘 다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화석의 위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가 메모리했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저상가 밀려오는데, 그죠? T1, T2, T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1 위에 있지만 T1이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T2보다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화석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발견되는 화석이라고 먼저 살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층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다 버려야 돼요. 네. 뭐예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이 저탕률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진 데가 있냐? 너무나 많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세인테넨산이라고 워싱턴주에 있는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화산 폭발은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에요.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분출됐어요. 그리고 화산재가 쌓였는데 위에 쌓였던 화산재가 눈도금물과 앞에 섞여가지고 저탕률 이용한 중력에 의해가지고 밑으로 쓸려 내려갔어요.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분 여기 나가는 7.5m의 지층을 몇 시간 만에 가로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건 과학적 실험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지질학자들이 다 버릴 거예요. 저탕률로. 여러분 이거 7.5m인데 실제 우리가 보는 지층들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두꺼워요. 넓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자, 그랜드 캐니언 이제 말씀드렸죠? 두께가 2.8km? 수평으로만 넓혀 있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 3배. 꺾이고 흰 거 다 하면 여러분 북미 전역을 다 연결하는 거 아세요? 오늘날 자연과정을 안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흙과 이걸 말하면 모든 기수가 생겨 터지고 천하의 산이 잡기 전주교적인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완전히 시루떡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목포를 보더라도 이런 시루떡과 지금 평평한 적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쌓이고 쌓였다면 지층의 경계를 이렇게 우퉁우퉁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수평 이렇지 않아요. 완벽한 수평. 자, 이 얘기는 뭐죠? 네. 시간적 간격 없이 뭐라고요? 저탕류가 어마어마한 저탕류가 밀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화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이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그냥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커요? 여기 지금 또 빨간색 이게 그랜드 캐니언 협곡이에요. 그리고 이거 콜로라도 보면 수평으로 연결된 건데 해가 꺾이고 흰 거 다 연결하면 이 노란색 컬러에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뭐예요? 흙과 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질시대라는 거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이 얘기했죠?
자, 우리 화석이 이렇게 지질세표 순서대로 그대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화석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과학책에 들어있는 그림. 너무나 중요한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이 지질세표예요. 여러분, 이 지질세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납니다. 그 진화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 지질세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 멸종, 생존 경쟁에 의해 살아남았다는 이 그림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의 대상으로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생물들이 살고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 노아 홍수 때 뭐가 밀려왔을까요? 저승류가 밀려왔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밑에 살던 놈은 밑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조개, 바다식물, 물고기 이런 순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당연히 높겠지. 자, 중간단계 학생 있다, 없다? 자, 우리 어제 얘기했죠? 중간단계 학생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겠지. 왜? 물고기가 잠깐 밑바닥에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노아 홍수가 나온 거야. 어떻게 그러면? 밑에, 여러분, 이 뒤바뀐 건 여러분, 화석은 진화 수술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저는 이 커틀러라고 하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던 사람이 지질학자가 한 얘기처럼 이런 거예요. 지층수의 무질서의 규모는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면 화석이 진화 수술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층의 무질서라고 해요. 자, 이 지층수의 무질서의 규모는 뭐라고요? 수미리부터 수미터까지나. 뒤집박죠. 이 무질서는 뭐라 그 다음 말을 주는 거예요. 아마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수술을 발견 안 돼요. 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스테판 제이 구드라고.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기 실패했다고 여긴다. 여러분, 화석은 진화수술 발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희망을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러므로 진화의 순서로 화석이 발견되는 건 뭐였다? 진화론자들의 희망사항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얘기했죠? 믿음이 먼저였어요. 근데 우리가 조사해보면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아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거 아시죠? 지질세표. 자, 이것을 원리를 추상적으로 인정했었으나 제대로 된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진화론자예요.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의 단계적 전이, 진화의 순서,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은 여러분 진화에서 발견 안 돼요. 네. 자, 우리 그랜드 캐년 단면도입니다. 자, 그랜드 캐년 화석들이 진화에서 발견될 것 같았어요? 천만의 말씀. 여기 6개 화석들이 말해요. 그랜드 캐년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들입니다. 여러분, 전지층에서 다 발견되는 거 아세요? 네. 아직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식구에 보면은 여기 삼엽충이라고 그림 찾았어요? 삼엽충? 삼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표준화석으로 배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처럼 고생대 맨 꼭대기 페르니에서 또 발견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엽충 화석을 어디서 발견했다고 그래서 발견했다고 이 고생대 캄브리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표준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의 지질세표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나요? 발견되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질세표 화석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1년여에 일어난 홍수 심판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렇게 발견 안 돼요. 화석은 진화해서 발견 안 돼요. 중간 단계 없어요.
여기 있는 화석들이 1년여에 일어난 노아홍수 심산 사건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홍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교과서에 실렸어요. 1900년 넘기 전에 유럽에서. 이때 여러분 누가 가장 떨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떨었어요. 우리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구상에 이건 없어. 이 그림이 진화론이네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 사실입니다. 이제 화성 얘기나 콩나물 질문 하나 다루겠는데, 저거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을 거예요. 요 얘기 질문하려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화석이에요. 사람 화석은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화석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사람 화석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사람 화석만 없는 게 아니라 사자, 개, 곰 그런 화석 거의 없어요. 공룡 거의 없어요. 다른 화석이면 손도 끝도 안 돼요.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화석은 물에 빠졌다고 화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저기 끊어붙여야 됩니다. 물에 빠졌다고 화석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매몰되어야 된다? 우리 저탕류.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노아홍수 때는 모든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지표면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평해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물이 덮겠죠? 자, 덮는 물의 그 두께를 오늘날의 바닷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전체 덮고 있는 물의 두께가 평균 2.2kg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육지동물을 포함해서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뜨잖아요. 약간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올라요? 밑에서 오르잖아요. 그러므로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아주 낮은 거예요. 네.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화석의 빈도수를 고려하면 너무나 딱 맞는 얘기예요. 전체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 우축성 화석입니다. 바다 밑에 사는 거. 몇 퍼센트 남았죠? 5% 남았죠? 그 5%의 95%는 바다 식물 화석이에요. 자, 이제 거의 안 남았죠? 안 남은 거의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 화석이에요.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 한 개 이상의 뼈라도 발견된 육지동물 화석은 여러분, 육지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0.0025%밖에 안 돼요. 99.99% 이상은 어디서 사는 동물들이다? 생물들이다? 물속. 네. 자,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한테 아직도 고민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해양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육지동물은 발견되지 않을까?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어때야 돼요? 골고루 발견돼야 되잖아요. 자,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떠있던 겁니다.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올라요? 이 밑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육지동물 화석이나 사람이나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어떻다? 아주 낮은 겁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 어제 얘기했죠? 사람을 한 잔에 꾹꾹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간다고요? 네.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안 잊어버려요.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제주도는 지구의 본을 보면은 점이죠, 점.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인구가 그때 살았다 할지라도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은 어때요? 아주 낮겠죠. 더군다나 그들은 다 물 위에 떠 있었을 테니까. 네. 우리한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석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식물화석이에요. 아세요? 근데 식물화석인데 식물 중에 어느 부분이냐면 석탄은 나무 껍질이에요. 아세요? 지금 뭐냐면 노아홍수 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물에 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때 그 물들은 잔잔한 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무끼리 막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벗겨진 나무 껍질은 여러분, 금방 무거워져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자,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저탕류가 밀려와가지고 내보낸 게 바로 뭐냐면 석탄이에요. 석탄의 99.9%는 나무 껍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석탄 전문가들한테 아직까지도 고민이에요. 왜 나무 껍질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데 정작 나무 자체는 안 발견될까? 우리한테 너무나 쉽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다 떠나옵니다. 여러분, 전지구적인 노아홍수 격변을 통해서 알면, 자, 우리 누굴 채택한다? 증인을 채택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화석은 중간단계 화석 없어요. 화석은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99.99%는 다 여기서 발견되는 거 아세요? 여기 밑에서. 위의 것들은 여러분 0.0025% 가지고 정말 드물드물게 발견되는 걸 여러분 진화에 대한 믿음으로 책에다가 뭐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지식세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시겠죠? 지구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때요?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신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흔적이 많은 거예요. 그 엄청난 지침 속에 내몰려 있는 화석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 없잖아요. 화석은 지나서 발견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홍수를 믿으니까 지나면서 벗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전혀 다른 토픽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노아홍수를 믿으니까 진화론에서 벗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알면 거짓 역사가 왜 틀렸는지 그때 아는 거 아세요? 우리 누굴 채택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화석, 지층, 석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만약 노아홍수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이해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세미나, 오늘 강의 다 이해되셨어요? 사랑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어려운 걸 다른 교회도 다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해가 쉬웠던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제가 오늘 세미나 할 때, 이 강의를 할 때 성경, 그 증인이 하신 말씀을 제가 채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뭐야? 중간에 없다는 게 뭐야? 이 화석에 그 지층 속에 박혀 있는 게 화석의 위치를 살던 위치라는 게 뭐야? 근데 여러분,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누굴 만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창조와 탐사 오셨던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은행에서 원래 계셨대요. 아직도 은행에 계시대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미국에 여러 유조집회가 많습니다. 여기 다 저기 쉬다가 카운터다가 유조집회가 나와 그냥 알아요. 했는데요. 하도 유조집회 많이 다녀가지고 여러분, 진짜 집회를 자꾸 만지니까 유조집회 금방 감식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거짓 역사만 계속 들어가지고 진짜 역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사를 계속 들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거짓 역사가 왜 거짓인 거 거짓인 거 아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역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픽 마지막으로 하나 다루겠는데 창조 때와 심판 때 땅이 만나는 거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과거라는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우리 화석도 바로 뭐예요? 증인 없이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우리 언제까지 왔어요? 처음에 자꾸 종류적이 창조됐죠? 그 다음에 쓸어버린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 너무나 쉽잖아요. 누굴 만났으니까? 증인을 만났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침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혼자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홍수 일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포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토양화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저탄류가 흐르고 그러면서 지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언제냐면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나무가 석탄이 매몰됐겠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전기의 맨 끝이겠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끄떡끄떡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2.2km입니다. 자,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여러분 물이 감할 방법이 없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물이 땅에서부터 물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노아 홍수 후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2.6km의 물들이 빠져나갈 때 이것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는 물이 땅에서부터 물로 갔다 그랬어요. 자, 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뭘까요?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죠, 뭐. 자, 지금은 어디가 낮아졌겠어요? 자, 이 바다가 낮아졌죠. 자, 이게 바로 노아 홍수 후기 얘기인데 그건 내일 모레 새벽 예배 때 나옵니다. 자, 이렇게 to be continued. 지금 남겨두면 지금 이제 기대가 되죠. 자, 이때도 어마어마한 격변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판구조론, 대륙이동성 이런 거 배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나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물량 빠져나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때 보면 지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거 바로, 자, 위에 있는 곳이죠. 자, 위에 있는 곳은 뭐예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지. 맞습니까? 자, 밑에 있는 곳은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땅이겠죠? 맞습니까? 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의 땅하고 홍수 때의 땅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치, 지층. 위에는 있겠지만 밑에는 없을 것 같죠? 자, 근데 밑에도 있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답 잘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화석이겠지. 자, 밑에는 뭐가 없고 화석이 없고 위에는 화석이 있겠죠? 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지구 전체가 언급된 적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예요. 창세기 2장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질학적인 과정이 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냐면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중에 이제 굉장히 무질서로 표현되지만 영어로 이제 formless and void, 이게 뭐냐면 형체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떻다?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자, 이제 첫째 날 이렇게 됐는데 둘째 날 물이 둘로 나누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는 게 둘째 날 나와요. 즉 지금의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셋째 날 어떻게 하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뭐가 됐다고 했어요? 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기존에 만들어진 흙들이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때니까 모두 만들 수 있을까요? 지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되셨어요? 근데 이 지층에는 뭐가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죠. 왜? 아직 생물 만들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끝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다 만드신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므로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에는 지층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화석도 있겠죠. 자, 되셨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 위에, 맨 위에 홍수 때 지층에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밑에 셋째 날의 땅에는 지층은 있지만 뭐는 없을까요? 화석은 없겠죠? 자, 우리 첫째 날의 땅은 정말 복잡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어떤 걸 구분할 때, 지층을 구분할 때 제일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지구상에 예외가 없어요. 네. 땅을 파면 언제나 이 순서로 나와요. 근데 이 순서가 너무나 뚜렷해요. 너무 뚜렷하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층을 지구상에서 제일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가, 훤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저희 청교가 통사해달라고 하도 어느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소백산 국립공원 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리카마주고 이쪽 가면 창조대 땅, 신파대 땅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이 워낙 깊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여기 보면 첫째 땅이라고 써있는 글자 보이세요? 그 밑에 초록색 물이 흐르고 있죠? 거기 바로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바닥인 거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좀 어두운 컬러가 있잖아요. 첫째 날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화석이. 정말 복잡해요. 땅들이 아주 복잡해요. 모양. 근데 하얀색부터 갑자기 지층이 발견돼요. 근데 지층이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노란색 보이죠? 거기서부터 어떠냐면 갑자기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석 폭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캠브리아의 화석 폭발. 여러분 이걸 일반 지질학자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너무 쉬우니까 자기네들 이름을 적겠죠? 밑에 복잡한 지층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그 레드 책에 들어있는 거, 그 지층은 이제 화석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원생대라고 하는 거야. 아마 여기서 화석도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때 뛰어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발견되는 화석이 위에 있는 것보다 꼭 하드한 동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화석도 있고 지층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생대라고 그러고, 이거를 화석을 지단원적으로 모아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대 지층의 맨 밑에를 캠브리아 지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석이 잘 안 발견되는 이 밑에 지층을 뭐라 그래요? 성캄브리아라고 배웠죠? 구분 잘했죠? 구분은 잘했는데 여러분 원인은 모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분이 쉬울수록 원인이 어려운 거 아세요? 파충류하고 새 정말 구분이 쉽죠? 그러니까 원인을 더 몰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이름을 짓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이름을 줬기 때문에 더 몰라. 파충류하고 새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 너무나 들어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른다는 질문밖에 없는 거 아세요? 성캄브리아가 캄브리아 경계 화석대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 가서 바로 우리가 제일 감동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랜드 캐니언뿐만 아니라 이 지층을 구분하면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 있죠? 그 경계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간격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과학자들은 풀리지 않는 가장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논문밖에 없어요. 다행히 캄브리아 폭발보다 볼짓거리 없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 중에 대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화석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그 지층 안에서 동시에 발견돼요. 진화에서도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깊이가 1.8km예요. 자 저희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 등반을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4시간 올라오는데 8시간 걸려요. 그때 등반을 매일 하던 사람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우리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라고 우리 이종민 목사님 하시는 교회에서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우리 40명이 갔습니다. 4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잤어요. 3일을 잤어요. 밑에 내려갔다 오려고. 이제 하려고 내려갔다 오는데 저는 알아요. 해봤으니까 여기 못 내려갔다 와요.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만 올라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4분의 1 내려갔을 때 10명이 나 못 가겠다고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자꾸 꺾이니까. 반 내려갔을 때 또 10명, 20명이 올라가서 나 못 내려가겠다. 10명 남았어. 근데 10명이 끝까지 밑에 가야 된대. 왜? 창조 때 땅을 만나고 싶어서. 저는 알아요. 여기 내려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이들이 어제 나한테 간 일들은 반응이구나. 창조 때 땅을 만나고 싶구나. 만지고 싶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저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 이 땅을 아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내려가서 찍은 겁니다.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 경계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땅들을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이 친구들이 너무 기뻤거든요. 여러분, 올라올 때 거의 10시간 걸렸습니다. 창조 때 땅을 만났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만졌다고. 아,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올라갈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닫지 않았니? 알았으면 말해봐. 그랜드 캐년 위에 두 명의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깨달으려고 해요. 너무나 쉬워. 그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원인을 모르겠다. 다른 한 사람 누구 채택했다고요? 지은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홍수에 진 것들.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땅에 들어올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 그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종류대로 창조된 거 알아요? 몰라요.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알아요? 절대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누굴 만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감격일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망대에서 물러나면 복은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노아가 8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겪은 흔적을 보는 겁니다. 후기를 들어보세요. 더 확실하게 알아요. 예수님도 노아 홍수 하시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같이 인자의 마음도 들어가라. 홍수나 저희가 나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도 뭐가 똑같다? 노아 홍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뭐예요? 진짜 홍수 있었는데 그때 노아는 다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왜 노아가 죽은 방주에 탔냐, 이게 궁금한 거죠. 성경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반전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럼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도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믿음도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그분이 전능하고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는 그 마음에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잖아. 그죠?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 맡기는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 증인의 책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만난 자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있어요? 네, 우리 마음에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 세상은 다 과거에 대해서 혼자 깨달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 계신 바로 그분, 증인을 만난 게 너무 감격입니다. 우리가 찾은 적도 없고 우리 조상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다 잊어버린 저희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많은 교회가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